안녕하세요, 흔한 이과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레고 전시회를 다녀왔었는데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매년 8월 코리아 브릭 파티, 줄여서 KBP라는 레고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 전시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레이싱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열려서 그때는 제가 구경을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참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자리가 남아있으니 참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리아 브릭 파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KBP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차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고로 말이죠. 일단 차량 제작 규정이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창작품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테크닉 기성 제품을 그대로 쓰거나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고 레고 정품 부품만 사용 가능하네요. 모터는 구동에 2개, 조향에 1개, 총 3개를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차량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제한을 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량 크기는 폭 10에서 20, 길이 10에서 35cm로 크지는 않은 사이즈 같아요. 트랙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작년과 비슷할 거라 가정하고, 아무튼 이 규정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한궤도, 쉽게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스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길 벗어나면 안 되는 트랙의 경우에는 이 코너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차 같은 경우는 이 코너를 돌 때 앞바퀴를 꺾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가 아무리 직진해서 빨라도 이 코너 때문에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코스 이탈했다가 이렇게 쩔쩔매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무한궤도는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사기예요. 한마디로 회전 반경이란 게 없는 겁니다. 코너에서 막 쩔쩔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한궤도 형태의 차량을 만들기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일단 모터부터 좀 골라보자면 무거워. 이 제가 신형 모터라고 할 수 있는 컨트롤 플러스 모터들도 있긴 한데 익숙한 게 제일 편하다고 저는 평소에 쓰던 이 L모터로 가볼게요. 왜냐면 이 컨트롤 플러스는 보통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화면으로 조작하면 이 약간 미스가 날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이 파워 펑션은 직관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눌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더 손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무한궤도 하면 빠질 수 없죠, 이 캐터필러 부품들. 요게 있어야 진짜 탱크죠. 그리고 이 무한궤도 부품과 결합시켜주는 원형 기어.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형 기어가 좀 더 사이즈가 커지면 한 바퀴 굴릴 때 더 많이 움직이니까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짜잔, 더 크기가 큰 신형 원형 기어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에 3,000원이야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쪽에 하나씩 쓰려고 총 4개를 샀고요. 요게 12,000원이라는 거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기본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L모터 2개를 컴팩트하게 이었는데 조향 모터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차를 만들 때는 공간 활용 부분에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양쪽에는 구동축을 달았는데 L모터에 그냥 회전 속도만 쓰면 아쉬울 것 같아서 더 빠르게 20톱니가 12톱니를 90도로 꺾어서 굴릴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하나의 L모터가 한쪽씩 회전을 맞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으로 박살나니까 가운데를 좀 보강시켜주고 이제 바퀴를 달 건데, 이렇게 그냥 달면 계속 돌다 보면 이게 점점점 슬슬 이동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게 마찰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겹 더 떼서 붙여줄게요. 이러면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달리겠죠. 이제 무한궤도를 달아줄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 무한궤도를 다는 순간이 이 차를 만들 때 가장 쾌감이 좀 드는달까? 타이트하게 잘 맞춰서 빡! 한쪽 껴줬고 껴주면 오케이. 어떤가요? 좀 탱크 같은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이제 캐터필러까지 달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니까 주행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단자 연결하고 전원 켜주고, 오케이. 한쪽 잘 가고요. 뭐지? 지금 왜 여기만 움직이고 여기 안 움직이죠?
어느 쪽을 해도 다 여기만 움직여. 아까 그걸 빼고 반대로 껴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모터 연결이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거야. 똑바로 이렇게 반대쪽씩 한쪽씩 돌아가게 제대로 수리를 했고요. 근데 보니까 막 이런데 약간 벌어지고, 약간 이런데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 이 캐터필러의 장력이 좀 세가지고 약간 무리가 가서 차체가 조금씩 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예 한 단씩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없게 똑같은 검은색 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다른 갈색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육안으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너덜너덜해졌는데, 제가 영상은 안 찍었지만 이 기어를 가지고 그 서스펜션을 넣어가지고 장력을 땡겨주는, 유지해주는 장치를 방금 만들어 봤는데, 그 장력 때문에 또 성능에 저하가 오더라고요. 모터가 세게 안 나가.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장력을 넣는 의미가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굴리다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결국 본질은 이 체인이 안 빠지게 하는 거니까 이 곡선 라인을 굉장히 이쁜데 좀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짜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딱 껴주면 여기 아예 싹 라인 그대로 맞춰가지고 들어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장도 없고 이제 체인도 빠지지도 않아요. 딱 잡아져가지고 여기서 곡선을 레고 브리고로 그대로 각도를 따라 해가지고 완전 이쁘게 재현했습니다. 반대쪽에도 나머지 하나 끼워주고, 여기 아래쪽 곡선 부분도 어떻게 좀 채워주면 이쁠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이 삼각형 패널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우와 씨, 딱 맞는다, 딱 맞는다. 요거를 써서 또 한번 막아볼게요. 짜잔. 와, 미쳤다. 완전 꽉 찬 거 보세요. 끝에부터 제가 시스템 곡선 부품 써가지고 쫙 내려와서 위아래로 다 곡선 감싸고 쫙. 와, 진짜 미쳤다. 라인 약간 미래에 나오는 무인 탱크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사실 구동에 가는 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대회 나가도 되긴 해요. 사실 위에를 좀 더 꾸며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외장 만든다고 또 시간을 막 정성 들여 들기는 좀 힘들고, 어떻게 이 사무실에서 뭔가 위에다가 얹을 게 있을까요? 피아트? 요 피아트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 요거를 여기 위에 얹으면 상당히 웃길 것 같지 않나요? 아, 개웃긴데? 야, 미쳤다. 위에는 아주 귀여운 피아트인데 아래는 탱크야. 와, 충격적인 비주얼의 피아트입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차가 잘 안 가네. 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얘가 하체가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앞뒤는 되는데 옆으로 가는 게 좀 힘들어. 아쉽지만 피아트는 떠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피아트를 부수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외관을 다시 창작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빠밤. 아주 비주얼이 살벌하죠. 일단 검은색 패널들로 약간 탱크적인 느낌을 냈고, 실버 크롬들로 매드맥스처럼 살벌한 각종 장식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오만 곳에서 불이란 불은 그냥 아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특히 이 검은 패널들로 이게 탱크 모양 낸 게 좀 마음에 드는데, 싹 오는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음새가 딱 맞게 여기가 진짜 쾌감이 좀 있더라고요. 손에 집히는 대로 막 그냥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녀석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얘도 썩 굴러가는 게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주행 테스트를 아무것도 없을 때 되게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그때 완전 쌩쌩 날아다니거든요. 피아트는 진짜 무거워서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정도 무게는 그리 막 부담이 되는 무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무거워서 잘 안 나가는 건지, 테스트를 많이 해서 얘가 배터리가 좀 이제 슬슬 갈 때가 돼서 속도가 안 나는 건지, 그걸 지금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갈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 하니까 배터리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지금 밤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건전지를 새로 사서 한번 껴보고 성능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 매드맥스 버전으로 그대로 가고, 배터리를 바꿔도 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외장 다 뜯어버리고 그냥 원래 퓨어한 차체 그대로 나갈게요.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자고 내일 배터리를 갈아보고 어떻게 할지 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배터리를 사서 교체를 해주고 주행을 해봤는데 이 바꾸기 전보다 성능이 올라간 걸 어느 정도 체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장이 없을 때 최고 성능에 비해서 지금의 성능은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외장을 전부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빠른 스피드를 위해 공격적인 기어 세팅을 했다 보니 토크가 높지 않아 사소한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해결법을 찾아보려 고군분투해봤는데 성능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더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1등을 하려면 성능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차도 이제 확정이 됐고 이걸 가지고 주행 연습을 해볼 건데 제가 이거를 조종하면서 이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도와줄 PD를 한 명 불렀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수환 선배님 학교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제 학교 후배인데 서로 학교 다닐 때를 서로 몰랐어. 근데 이 친구는 제 구독자였던 거야. 제가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 이제 알게 돼서 종종 제 작업 도와주는 아주 착한 후배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지금 보셨죠? 지금 얘 막 드리프트하고 성능이 장난 아니거든요? 너가 봤을 때는 어때? 턴 도는 게 아주 매끈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맨바닥에서 대충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트랙을 만들어서 진짜 레이싱을 하듯이 연습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만의 트랙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2개 있고요. 여기 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딱 차가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지하 터널 느낌으로 있고, 이게 뭐 신발이랑 뭐 공구 해가지고 이렇게 막 S자로 올만한 그런 트랙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트랙에서 달리니까 실제 대회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연습도 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애물에 많이 받고 그랬는데 몇 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원하는 만큼 성능이 나와주니까 가지고 노는 재미가 확실하더라고요. 이 외장을 못해서 아쉽다는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깔끔하게 다시 직진. 이야. 이렇게 해서 주행 연습까지 해봤고요. 조종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차보다 훨씬 재밌게 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또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옆에 뜨는 저희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